치아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죠.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웃을 일도 많은데 덧니 때문에 좀 신경이 쓰여서요. 덧니가 사실 옛날부터 콤플렉스여서. 앞니랑 앞니 앞에 있는 게 좀 뒤로 가가지고 앞니가 이빨이 삐뚤빼뚤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좀 외모적으로도 놀림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씻는 데 있어서 제가 주걱턱이라 가지고 씻는 데도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치아 교정은 의학적인 효과뿐 아니라 미용적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눈에 띄는 철사 장치가 부담이 되거나 치아가 약해 교정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치아 교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장치를 착용해도 티가 잘 나지 않고 약한 힘으로 치아를 당길 수 있는 투명 교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영진 원장과 함께 투명 교정으로 자신 있게 미소 짓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영어 강사인 이금진 씨는 덧니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입을 가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에게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려면 입 모양을 보여줘야 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치아 배열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도 없어 교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hat about cookies?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웃을 일도 많은데 덧니 때문에 좀 신경이 쓰여서요. 덧니가 사실 옛날부터 콤플렉스여서 말하거나 웃을 때 입이 윗입술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덧니 사이에 입술이 껴서 그게 사실 좀 보기가 좋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리게 돼요. 손으로 가리거나 아니면 입을 안 움직이면서 좀 부자연스럽게 이제 입 모양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치아 교정 장치 중에서도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투명 교정을 하길 원했는데요. 먼저 치아의 배열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고 3D 구강 스캐너로 잇몸과 치아의 전체적인 형태를 컴퓨터 화면에 출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덧니가 있으시고, 우리 금진 씨 덧니가 앞에 좀 많이 심하다 그죠? 치아도 이게 좀 깨지고, 여기는 특별히 손상받은 건 아니죠? 네. 모양 자체가 되게 항아리 모양이다 그죠? 그리고 위에 2개 안으로 들어갔는데 덧니가 생긴 이유가 앞니 2개 사이즈가 척추치가 많이 큽니다. 크고 전체적으로 앞궁이 약간 좁아서 이거를 조금 넓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치아는 안 뽑고 치료하시면 되겠고. 철사 교정은 장치 하나를 사용하지만 투명 교정은 여러 개의 장치를 미리 제작해 단계별로 부착합니다. 하나의 장치를 1주에서 2주 정도 사용하게 되죠. 투명 교정은 얇은 플라스틱 재질의 투명한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치아 교정하는 것을 투명 교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아 교정하면은 치면에 브라켓이라는 장치를 부착해서 치료하는 것을 치아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투명 교정의 최대의 장점은 장치를 꼈다 뺐다 하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장치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껴보실 건데 일단은 이제 이거를 입안에 넣으신 다음에 앞니부터 먼저 탁 끼워 넣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 일단 어금니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투명 교정은 탈부착이 가능한 대신 하루에 22시간 이상 착용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앞니부터 끼워 넣고 어금니를 눌러 장치를 고정한 후 추위를 사용해 장치와 치아 사이에 들뜨는 곳이 없도록 눌러줍니다. 가까이서 봐도 장치가 잘 보이지 않네요.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우선 환자분 스스로 장치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를 빼고 우리가 식사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또 뭐 중요한 미팅 같은 경우에는 뭐 장치를 빼고 발표도 하고 사람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면에서 뛰어난 장치죠. 또 장치를 빼고 아무래도 양치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 중에 충치가 잘 생기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금진 씨처럼 돌출된 치아가 있는 경우엔 교정용 나사인 미니 스크류로 치아를 원하는 만큼 이동시켜 줄 겁니다. 이 미니 스크류는 심어서 이 미니 스크류를 이용해서 치아를 뒤로 당기게 되는 거죠. 우리 금진 씨 같은 경우는 보면은 덧니가 앞쪽에 심하고 또 치아가 많이 크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교정만 하는 경우에는 뻐드렁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걸 이용해서 앞에 있는 치아를 뒤로 당기는. 미니 스크류를 치아 사이에 잇몸에 심습니다. 치아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심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 잇몸 사이사이에 중요한 거는 이게 치아 사이에 이렇게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의사가 조금 숙련된 의사가 경험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고개 돌려보시고요. 미니 스크류를 사용하면 원하는 치아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치아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크류에는 고무줄을 달아 치아를 뒤로 당겨줄 겁니다. 고개 한번 돌려보시고. 이게 우리가 사랑니를 안 뽑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밀기에는 이거 식립을 안 해도 되지만 해서 하는 게 그래도 조금은 낫거든요. 우리가 치아 이동하는 양이 위에는 지금 이쪽은 1mm, 0.6mm 미세한 양이지만 또 요거 해가지고 하면은 덜 뻗어져요. 네, 그래서 훨씬 나을 겁니다. 금진 씨 같은 경우는 치아 덧니가 그렇게 많이 심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아를 이런 분은 발치를 하지 않고 교정을 하는데 발치를 안 하고 치료하려니까 우리 금진 씨 척절치 대문이 옆에 두 개 치아가 너무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그냥 교정했다가는 잘못하면 치아가 너무 많이 뻗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뻗어지는 거를 또 막으려면은 치아를 인위적으로 삭제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치아를 조금 뒤로 보내가지고 앞공도 조금 넓혀가지고 치아를 뻗어지지 않게끔 교정하려고. 교정 일주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금진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장치를 몇 개 안 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못 느끼지만 통증이 느껴지면서 교정이 되긴 되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은 갖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치를 잘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네. 추가적으로 필요한 끼워보는 진료에 거 어때요? 들어갈 겁니다. 그래요? 다행이다. 지금 끼고 있는 거죠? 네. 이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있습니다. 스마일 한번 해보세요. 거의 티가 안 나죠, 지금은. 거의 다 오르더라고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 지금 보시면은 우리 환자분이 덧니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장치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면 거의 티가 안 나요. 옆으로 한번 돌려보시고 오늘은 어태치먼트 붙이는 날이에요. 치아 색깔하고 똑같은 색인데 우리 금진 씨는 아무래도 말씀도 많이 하고 해야 돼서 제가 앞에는 일부러 어태치먼트를 안 붙였어요. 뒤쪽에만 주로 많이 붙였어요. 별로 껴도 티는 안 날 거예요. 대신에 오늘 어태치먼트 부착하고 나면은 장치 착탈이 힘들 거예요. 근데 금세 또 적응 잘 하실 거예요. 보시면 요게 치아는 표면이 미끄럽고 모양이 동그랗기 때문에 교정 장치를 끼울 때 손잡이 역할을 하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걸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어태치먼트는 치아를 회전시키거나 앞뒤로 움직일 때 더욱 효과적인 힘을 작용시키는 보조장치입니다. 치아의 색과 유사하고 작은 혹처럼 생겨 눈에 잘 띄지 않죠. 치아에 어태치먼트를 부착한 후 단단히 고정되도록 교정장치 안에 하얗고 투명한 레진을 덧대어 끼워줍니다. 회전된 치아는 파워 체인이라고 불리는 고무줄의 탄성력을 이용해 바로잡아줄 겁니다. 치아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투명 교정은 탈부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대신 장치를 빼고 있는 동안 치아가 교정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 장치를 꾸준히 착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조 장치를 함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에 치아 두 개가 회전이 정말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정 치료 중에서 가장 이동이 잘 안 되고 잘 안 움직이는 치아가 바로 이 회전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전 개선을 이 투명 교정 장치만 가지고 회전하기가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고무줄 힘을 이용해 가지고 부가적으로 지금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고무를 부착해 갖고 조금 도와주는 거죠. 투명 장치가 힘이 아무래도 조금 환자분이 장치를 빼는 동안에 치아가 실컷 움직여놨던 게 다시 돌아갈 위험이 많거든요. 장치를 잘 착용하면 예상 치료 기간인 1년 6개월 안에 치료가 마무리될 겁니다. 착탈 연습 다 하셨고. 이제 곧 장기간 해외 체류를 오래 할 예정이라
그 부분이 되게 걱정이 많이 드는데 환자 본인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자주 정해진 시간 껴주고 고무줄 끼고 이 정도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른 이 교정을 다 끝내고 이제 웃으면서 이빨 보이면서 그렇게 빨리 사진도 찍고 사람들이랑 얘기도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유나는 지난 2월부터 투명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비좁게 붙어나는 바람에 칫솔질이 쉽지 않아 잇몸에 염증이 생겼는데요. 영구치가 날 공간도 부족해 교정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유치가 빠질 공간을 활용해 입천장뼈를 확장하면 발치하지 않아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구치가 나기 전에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앞니랑 앞니 앞에 있는 게 좀 뒤로 가가지고 앞니가 이빨이 삐뚤빼뚤해요.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맛있는 거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소화가 좀 잘 안 되니까. 소화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양치하는 데도 좀 많이 불편해요. 양치는 열심히 하는데 충치가 자꾸 생기니까 이빨이 안쪽으로 많이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나니까 양치를 해도 양치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치과를 좀 자주 다니죠. 충치 때문에. 입 안쪽으로 들어가 있던 치아를 밖으로 밀어내면서 배열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물려 있는 거를 지금 윤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 교정, 투명 교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 거꾸로 물리는 걸 넘겼는데 조금 덜 넘어왔어요 아직. 치아 어금니 내려오는 게 아직 속도가 저희 예상한 것보다 좀 느려서 앞니가 조금 저희 예상보다는 늦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준비해서 두 번째 세트로 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유나 엄마는 유나가 구강 관리를 잘하지 못할까 봐 교정을 망설이기도 했는데요. 투명 교정은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사 교정보다 구강 질환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치아가 전보다 가지런해지긴 했지만 아직 치료 단계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앞니 두 개는 조금 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유치 빠지고 세이가 지금 여기 났잖아요. 났던 거 지금 요거 조금 더 내리고 조금 앞에 이 대문 옆에 있는 거 얘가 조금 지금 한 요 정도쯤 돼 있어요. 한 17번, 18번 단계에서 약간 앞에 요건 미지근한 거 있는데 그거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보니까 어금니 여기 하나 보면 새로 나는 치아가 한쪽은 이렇게 반듯하게 나는데 얘가 이렇게 경사지게 나요. 보이시죠? 예, 요거는 뭐 다음 단계에서 가지런하게 만들면 되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갖고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가지런해지고 애가 좀 먹는 게 좀 수월해지고요. 자주 먹으니까 이제 좀 요즘 들어서 그래도 좀 키도 큰 것 같고 좀. 네. 아래턱이 위턱보다 긴 경우를 흔히 주걱턱이라고 합니다. 주걱턱이 있으면 아랫니가 윗니를 덮고 있는 반대 교합이 발생하죠. 이지훈 씨는 주걱턱이 심해 수술을 받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기 전에 치아 교정으로 치아의 위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소견을 듣고 작년 1월 투명 교정 치료를 시작했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좀 외모적으로도 놀림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씻는 데 있어서 제가 주걱턱이라 가지고 씻는 데도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고기 같은 거나 이제 뜯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제일 힘들었어요. 치킨 같은 거 제가 좀 체격도 크니까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으니까 아무래도 이거 뜯어먹는 게 제일 좀 불편했어요. 수술 후에 골격적 변화를 예측해 1년간 교정 치료를 진행한 후 지난 1월에 주걱턱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돌입해 교합을 맞추고 있죠. 이게 우리 그 지훈이 처음 왔을 때예요. 이거 보시면 엄청나죠? 이 보다시피 아래턱이 이렇게 많이 컸었고 윗니, 앞니 전혀 또 닿이지도 않고 아래턱 자체가 정말 많이 돌출이죠. 예, 우리 말하는 주걱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걱턱이 되게 많이 심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랫니 하나가 또 없었어요. 이렇게끔. 그래서 그 아랫니에는 임플란트 하나 하기로 계획 잡고 아랫니에 공간도 벌리고 그다음에 수술하기 위한 준비 교정을 했죠.
아이고, 네 앞니 이걸 빨리 해내야 될 건데 이 좋은 인물에 이가 없어가지고 그지? 고개 한번 돌려보시고 이제 교합은 많이 좋네. 교합 좀 줘보세요. 얇은 교합지를 치아 사이에 끼워 치아가 잘 오케이. 맞물리는지 잘 씹힌다. 확인합니다. 다행히 경과가 좋습니다. 보자. 잘했다. 잘하고 있구나. 잘 맞네요. 이 투명 장치가 가장 중요한 게 장치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일단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이렇게 잘 맞고. 여기 장치가 잘 안 맞다는 거는 여기 보면 미세하게 약간씩 이렇게 뜨는 게 나타나요. 지금 이 포인트가 한 군데 해봐봐. 조금 뜨는데 이 정도는 괜찮거든요. 이걸 투명 환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추위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추위라는 게 뭐냐면은 꽉꽉꽉꽉 깨물어서 장치가 꽉 잘 맞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한번 다물어보자. 이렇게 깨물어야 돼요. 특히 여기 지금 안 맞는 부위 한번 다물어보자. 꾹 이런 식으로 쭉. 이런 걸 꼭 해줘야 돼요. 여기 잇몸이 치아가 하나 없었잖아, 그지? 그리고 이 부위를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부위에는 오늘 임플란트 할 거, 요거 오늘 상담하도록 하고 실제 보면은 이 임플란트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은 치료가 제대로 예쁘게 교합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교정 치료하고 임플란트 치료라든지 이걸 같이 계획을 세워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좋은 치료 결과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도 절약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지훈이 같은 경우는 교정 치료 4, 5개월 남았는데 지금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미리 들어가고 그리고 교정하고 임플란트를 같이 마무리를 하면 4, 5개월 정도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지훈 씨는 턱뼈의 폭이 좁고 아래턱의 치아가 입 안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자라 치아 하나가 부족한 상태였는데요. 교정을 통해 악궁을 확장하고 치아의 경사를 개선해 임플란트를 심을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좀 도움을 받으실 것 같거든요. 뼈가 좀 부족하세요. 이가 이제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치조제라고 하는 이제 치아가 원래 있던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폭이 좀 부족하시고 이제 함몰이 좀 있으셔가지고 거기에는 임플란트를 심다 보면은 이제 가느다란 걸 심어도 임플란트 자체가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으실 때 저희가 이제 뼈 이식도 좀 같이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언제쯤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인 치아 배열이 끝나셔서 임플란트 공간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뭐 사실 내일이라도 가능하시고, 근데 이제 저희가 최대한 이제 더 디지털 임플란트 이용해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심으실 수 있도록 할 거라서 그거 좀 준비해서 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한 1, 2주 정도 지나서 수술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수술 교정을 했기 때문에 이 주걱턱 아래턱이 안으로 들어가고 위턱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씹는 게 아무래도 이게 뜯어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음식을 좀 골고루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분들 다 저를 좀 호의적으로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빈이는 평소 과도하게 튀어나온 앞니 때문에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많이 삐뚤어져서 말할 때도 불편하고 음식 먹을 때도 좀 불편하고 입이 잘 안 다물어져서 특히 미음 발음을 할 때 어렵고 이빨 사이에 그 음식 먹을 때 찌꺼기가 많이 껴서 그게 불편해서 하게 됐어요. 한눈에 봐도 윗니의 경사가 심하고 치열이 비틀려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레빈이는 윗니가 너무 많이 뻗어지고 그리고 위아래 치아가 많이 맞물리는 그런 과교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주로 뻐드렁니, 앞니가 너무 많이 뻗어져서 뻐드렁니 개선해달라는 것이 처음 온 이유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치아도 또 덧니가 많이 있었고. 작년 8월부터 투명 교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다다라 있습니다. 교정 전과 현재 치아의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레빈이의 치아는 얼마나 가지런해졌을까요? 촬영이 완료됐습니다. 교정 전까지만 해도 툭 튀어나온 앞니와 삐뚤빼뚤하던 치아가 1년 2개월이 지나자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레빈이는 사실은 치아를 뽑을까 말까 우리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제 성장하는 아이고 입술이 돌출감이 많이 없어서 레빈이는 발치를 안 하고
치아를 안 뽑고 그렇게 교정을 했어요. 지금 투명 장치 가지고 지금 레빈이가 지금 2세트까지 했거든요. 첫 세트 해가지고 약 10개월 정도. 장치 한 40개 정도 썼지 아마. 이 교합도 좋네 아주. 아래위 교합도 아주 좋네요. 레빈이가 치아가 선천적으로 많이 약했어요 이렇게. 얼룩얼룩한 게 이걸 우리가 탈해라고 하거든요. 치아에 칼슘이라든지 이런 무기질 성분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철사를 만약에 붙였으면 이 교정 중에 충치가 레빈이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투명 장치를 이용해서 교정하는 동안에 지금 충치 거의 하나도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레빈이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 엑스레이도 좋네요. 오늘 지금 엑스레이 경과 좋으니까 일단은 레빈아 장치 제거할게. 오랫동안 함께 해온 보조 장치들을 제거하고 치아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줍니다. 레빈이는 치아가 선천적으로 약한 편이지만 교정을 하는 동안 관리를 잘해 1년 2개월 만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을 할 때 불편하지 않고 음식도 잘 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 만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치료를 조금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태 많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되는데 조금 치아 뿌리 CT를 보니까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완벽하게 교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한 세트는 더 할 것 같아요. 원래는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어머니도 조금 더 너무 일찍 끝나니까 불안해하시고 해서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완벽하게 하는 걸 희망해서 마지막 단계에 돌입하기 위해 치아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전송합니다. 사진 촬영도 이어졌는데요. 치아의 배열이 달라지면 얼굴의 대칭 또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교정 전후의 얼굴을 비교해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짓자 드러나는 가지런한 치아가 보기 좋네요. 밥을 먹을 때마다 교정기를 뺐다가 끼는 게 조금 힘들긴 했는데 철사 끼는 것보다는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교정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이고 그다음에 철사 교정하는 것보다 결과가 빠르게 나오니까 그래서 좀 더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는 것 같아요. 치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겠죠. 삐뚤빼뚤한 치아에 대한 오랜 고민, 이젠 시원하게 날려보낼 차례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티가 잘 나지 않고 빠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투명 교정으로 밝은 미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철사 교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를 하면서 치료 중간중간에 치료 계획을 수정한다든지 계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치료 처음에 모든 장치를 다 한꺼번에 만들어야 하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투명 교정에 디지털 기술도 조금 발전이 늦었고 또 치료하는 의사들의 경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가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전하였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 의사들의 그런 투명 교정에 대한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부정교합을 치료하셔서 아름다운 스마일과 건강한 교합을 만들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